저는 대몽 항쟁기 주제로 그 제주 기와의 원고를 의뢰받았는데요. 처음에 저는 당연히 제주도 기와를 항파도리성이 당연히 도입기이거니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항파도리성과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사찰인 대몽 그 대표적인 사찰을 중심으로 하면 되겠구나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 앞에 발표하신 차인국 선생님이 발표해 주신 원당사와 수정사가 대몽 항쟁기 이전까지 올라가는 거를 보고, 그래도 그 제 페이스대로 유지를 하고 그냥 논문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머릿말이고, 주요 유적 현황을 살펴본 후에 유적별 기와의 분류 및 제작 기법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4장에서는 대몽 항쟁기 기와의 단계 설정 및 변화 양상을 검토하였으며 5장을 맺은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머릿말입니다. 제주도의 해상교류의 가장 빠른 기록을 찾아봤는데요. 송나라 후한서 동의전 한전에 보면은 마한 서쪽에는 해도 위에 주호국이 있었고, 그들은 배를 타고 하늘 왕래하며 물건을 거래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기원전 3세기 전부터 배를 타고 왕래하면서 중국과 주변 소국들과의 교역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와는 제주도에 언제 도입이 되었을까라는 질문에서 사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저는 고려사 문종 12년에 한반도 육지의 사찰 창건을 위한 벌목과 조형 작업, 그다음에 송나라의 교류를 위해서 배를 건조하는데 탐나 사람들이 동원되었다. 이 문구를 보고 아마 도입 시기가 문종 12년 한 11세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요 유적 현황입니다. 본고에서는 제주도의 고려시대 3대 사찰인 원당사지와 수정사지, 법화사지를 비롯하여 삼별초의 마지막 격정지인 항파두리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원당사지입니다. 원당사지는 창건 연대나 규모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17세기 중엽에 이원진의 탐라지에서 원당사에 대한 기록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당사에 대한 창건기는 중국 원순제 때 기왕후의 간총으로 창건되었다는 설이 창건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사기는 숙종 28년에서 29년 승려 억불적쟁으로 추진되는데, 지금 제주박물관 아침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탐라승륙도 특별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시기에 목사 이영상이 제주도의 목사로 있으면서 큰 행사들을 화첩에 남겼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곰포배은에서는 이 당시에 사찰을 혁파하고 신당을 폐쇄하는 등의,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불을 지르는 양상의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때쯤에 원당사지가 폐사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다음 원당사지의 그럼 창건기는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한국식 해무리국 왕과 편병 등이 10세기 말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유물의 양상을 보면은 자기류들이 11에서 12세기 제작된 유물이 많이 있었고, 13에서 14세기에 된 출토 유물들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건기로 우선 잡았고요. 그다음 중창기 같은 경우는 원당사지에서 확인된 명문안을 통해 시주 만호 2라는 명문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고려 충렬한 27년에 제주도에 설치된 탐라 만호부는 고려 국민한 5년에 폐쇄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당사지 같은 경우는 원 간섭기 이전에 창건 후에 원 지배기의 위세가 축소되었음을 사료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사지입니다. 수정사지는 고려시대 한라산 남쪽을 대표하는 법화사와 더불어 북쪽을 대표하는 비보 사찰입니다. 수정사지의 창건설은 충렬왕
26년 때 원나라가 도군천 서쪽 언덕에 수정사를 창건하였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록으로는 익제남고에서 13세기 중엽 이전에 있던 사찰을 허물고 중창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유적에서 출토된 김중강 만호겸 목사라는 명문화가 확인이 되었는데요. 제주도의 목사와 만호가 겸직했던 기간은 1301년에서 1398년이며 김중강이 제주 만호로 재임했던 기간은 1373년에서 1376년에 초임을 하였고 1383년에서 1384년을 재임하였던 기간입니다. 이외에 사료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을 때 우선 태종 8년 태종실록에서는 수정사가 현재 노비가 130여 명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는데 이때 아마 수정사의 사세가 그 노비 수를 통해 얼마나 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종 16년대 충암 김정에 수정사 중수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원당사지와 마찬가지로 사세가 많이 약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항파두리성입니다. 항파두리성은 삼별초의 마지막 격전지로 진도 싸움에서 패한 삼별초의 장군 김통종의 영도 아래 1270년 10월부터 1273년 6월까지 약 2년 6개월 정도 제주도에 2년 6개월 정도 사용된 성입니다. 그 항파두리성 같은 경우에서는 역사적 사료에서 많은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법화사지입니다. 법화사지와 같은 경우는 창건설을 장보고 대사와 관련하여 통일신라시대까지 창건연대로 보는 의견이 있으나 사료적인 부분이나 그 유적에서 발굴조사된 명문화를 봤을 때는 1269년에 중창을 시작하였고 1279년에 중창을 마무리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법화사지에 출토된 유물중 중에서는 좀 더 이른 시기로 볼 수 있는 화폐라든지 송대의 청동 잔들이 확인이 되었지만은 기와류에서는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1차 중장기와 2차 중창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1269년에 중창을 시작을 하였고 1279년에 중창을 마쳤다는 기록과 2차 중창기에는 원나라 시대의 용문과 봉황문 막세 등을 통해 법화사의 최성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법화사는 이제 조선시대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 조선시대까지 3차, 4차까지 조선시대까지 쭉 유지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유적별 기와의 분류 및 제작 기법의 검토입니다. 첫 번째로는 형식 분류를 해봤는데요. 수막새 같은 경우는 연화문과 초화문, 봉황문으로 구분을 하였으며 연화문 같은 경우는 세판과 단판, 그 다음에 세판의 경우 연주문의 유무에 따라 구분을 하였습니다. 단판의 경우에는 연주문이 없고 자방에 원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A식 같은 경우는 그 세판의 수막새로 원당사지와 수정사지를 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판에 자방 원권이 있는 형태는 항파두리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자방 원권이 없는 경우에는 원당사지와 항파두리성, 법화사지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 외 항파두리성에 출토된 초화문과 법화사지에 확인된 봉황문을 둘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막새입니다. 안막새 같은 경우는 문양이 다양하게 확인이 되었는데요. 당초문과 연화문, 이리문, 용문, 범자문, 초문, 집선문 등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선 제작 기법입니다. 와당과 평기와의 접합 방법은 제주도에서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형태로는 암 수막새에서 모두 나타나는 제작 기법으로 주연부까지 만들어진 막새 뒷면에 평기와를 접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보토 흔적은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막새 접합 각도는 직각에 대부분 가깝게 접합을 하였습니다. 이 제작 기법은 비교적 간소한 제작 기법으로 수정사지나 웡당사지, 항파두리성에서 확인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의 제작 기법은 수막새에만 사용되는 제작 기법인데요. 정치형 암날식 신문법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와당 뒷면에 돌대가 남아있는 방식과 돌대를 깎아낸 방식으로 나눠지는데, 항파두리성과 법화사지 등에서 단이 남아있는 암날식 신문법 제작 기법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암막새에만 사용된 제작 기법인데요. 평기와 하단부에 점토덩이를 덧붙여 제작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새의 두께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항파두리성 암수막새의 제작 기법의 특징은 수막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문양에 하나의 제작 기법을 사용한 반면 암막새의 경우에는 하나의 문양에 1형과 3형을 선택하여 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파두리성 일수막새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와범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여기 연판에 눌린 흔적의 유무에 따라 와범이 구별이 됩니다. 연판이 눌린 흔적이 있는 경우에서는 보토 흔적이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와도 분할 후에 전면적인 분할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와범 이와 같이 연판에 눌린 흔적이 없는 경우에는 보토 흔적이 있으며 와도 분할 후에 조정을 하지 않아 내측 분할이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키와 평면 형태 및 탄할 문양입니다. 유적별 평기화 중에서 수키화만의 평면 형태를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대부분 토수기화의 양상이 높게 나타났고요. 미구기화의 경우가 확인된 경우에서는 원당사지와 수정사지에서는 유문만, 항파두리에서는 소문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주 지역의 미구기화의 등장을 제주 지역은 육지와 다르게 토수기와에서 미구기와의 변화 과정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아래 항파두리성과 함덕리 유적, 조천진성, 원당사지에서 미구 부분이 불완전한 형태의 기와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13세기 중반부터 토수기와가 사라지고 미구기와만 사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주 지역 같은 아마 15세기 운영되었던 제주 이도동 1호 가마에서도 토수기와가 확인된 걸로 알고 있어 토수기와가 아마 장기간에 걸쳐 제주 지역에서는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지역의 수막새에 사용된 등기와의 평면 형태를 양상을 살펴보면 우선 항파두리성 2를 제외한 나머지 수막새의 등기와는 모두 미구기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키와의 문양을 살펴보면 평기와에 사용된 미구기와의 경우에는 모두 소문이지만 막새에 사용된 등기와의 미구기와들은 모두 유문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몽 항쟁기의 제주 지역은 토수기와가 성행을 하였고 항파두리성은 미구부가 단을 형성하며 정형화된 미구기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걸로 봤을 때 항파두리성 기와 제작 집단은 삼별초와 함께 육지에서 건너온 공인일 가능성이 높으며 외면 탄할 문양은 수막새에 사용될 등기와를 구분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탄할 문양 및 암수막새의 세트 관계입니다. 항파두리성에서는 총 4개의 세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항파두리성 출토된 스키아는 모두 소문이지만 수막새에 사용된 등기와 같은 경우들은 모두 이렇게 어골문을 중심으로 한 탄할 문양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항파도리 일수막세에 사용된 등기와의 이 문양은 3호 중정 출토품 한 점이 유일하며 항파 3에 사용된 수막세 같은 경우는 2-4호와 5호 건물지 2점이 유일합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아마 수막세와 앞에와 말했던 것과 같이 아마 평기와에 사용된 수키화와 막세에 사용한 등기와의 수키화를 구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막세에 사용된 등기화 같은 경우에는 세트 관계에 있는 아이들은 탄할 문양을 암키와 수키와 같은 문양으로 재탄할하여 구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항파도리성을 제외한 나머지 유적의 세트 관계를 살펴보았는데요. 여기는 그 기준을 수막세 드림새의 직경이 암막세 드림새의 너비보다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거를 토대로 원당사지와 수정사, 법화사지가 나오는 유물들의 재혼을 통해 세트 관계를 추정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단계 설정입니다. 기와의 경우에는 100에서 200년 시간의 폭을 분기로 나누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제주도 기와 같은 경우는 재활용된 경우도 기록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 설정하기가 어렵긴 하였는데요. 그래도 총 3개의 시기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1기는 원당사지와 수정사지의 경우로 접합기법을 막세 배면에 평기화를 그냥 붙이는 접합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막세 배면이 모두 무조정한 형태. 2기에서는 항파도리성과 법화사지 단계로 2가지 접합기법에서 2가지 방법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3기에서는 원당사지 중창 시기와 법화사지 시기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1기를 수정사와 원당사지의 창건기로 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당사의 창건기는 구전으로 기왕후의 간청으로 창간되었다는 설이 있고 수정사의 경우는 고려 충렬왕에 세워졌다는 창걸설, 익제난고의 내용으로 봤을 때 13세기 중엽 이전에 이미 있었던 사찰을 허물고 중창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유적은 모두 기와와 공반 유물의 양상으로 살펴보았을 때 11세기 전환 시기로 창건 연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원당사지와 수정사지 같은 경우는 15엽 이상의 세판 연나무 수막세로 통일신라의 영향을 받아 아마 고려 초까지 유행하는 형식으로 이와 비슷한 양상의 다른 유적으로 살펴보면 원주의 고돈사지와 청원 창리사지, 충주 정토사지, 익산 미륵사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막세와 같은 경우에서는 원당 1의 경우에서는 완주 법천사지를 비롯하여 이제 전남 지역에서는 장은 상방촌 A와 강진 월남사지 유적을 들 수 있는데요. 특히 강진 월남사지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 있는 이 구분선이 원당사지의 이 구분선과 거의 같고 돌아가는 이제 당초문 형태로 봤을 때는 아마 전남 지역에 유행했던 이런 문양의 모티브가 돼서 원당사지로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원당사지 2 같은 경우에서는 영월 흥령사지나 하남 천왕사지에서도 확인이 되었고요. 수정사지 1, 2 같은 경우에서는 수정사지와 원당사지에서 보였던 평기화에서 나타나는 집선문 계열의 문양 구성과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규격이 같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평기화들은 모두 토수기화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기에 이제 원당 사지와 수정 사지의 공반된 유물을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청자료 같은 경우는 10세기 후반에서 14세기로 주로 확인이 되고 13세기 이후가 되면 유물의 출토량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적들의 생산지들은 거의 전남의 강진 일대, 강진과 해남 일대로 장진과 해남 지역의 생산품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른 시기의 유물로는 해남 신덕리와 진산 일대 생산된 자기리 등이 확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사지 같은 경우에서도 중국 자기나 화폐 등을 봤을 때는 화폐가 공반이 되었고 11세기 순청자에서 18세기 중엽 백자류까지 이제 다양하게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정사지에서 확인된 청동 숟가락 같은 경우에는 그 이수정 선생님의 편년안에 따라 시기가 11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전반으로 이제 편년이 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기는 법화사지 1차 중창기와 항파두리성 축조 시기입니다. 법화사 1차 중창기는 1269년에 중창을 시작하였으며 1279년에 중창을 마쳤다라는 기록이 있고 항파두리성 건립기는 이미 1270년에서부터 1273년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기의 막세들은 크게 세 가지 계통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항파두리 1과 법화사지 1에서 3 같은 경우에는 문양의 시원을 옆에 있는 수정사지에 있는 이 연판문을 통해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항파두리성의 3번, 4번 수막세인데요. 이 문양은 강화도 선원사지, 강화도 계통으로 추정이 되며 그 제주도에서 항파두리성에서 이 문양들이 나타나고 이후 제주 목간화지에서도 이 문양이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용장성 계통의 항파두리성 이수막세인데요. 이 수막세 같은 경우에는 전남 서해안 지역에서 장기간에 유행했던 문양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영암 월암사지나 도감사에서 출토된 유물들도 항파두리성과 같이 주연부 폭이 좁고 연판 끝이 뾰족한 그다음에 자방에 원권이 있는 이런 문양의 양상은 같으나 제작 기법에서 막세의 접합 각도가 둔각을 이루며 배면에 포머근이 이제 나타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진도 용장성에 출토된 아까 그 기조 강연에서도 이 얘기가 언급됐는데요. 그 진도 용장성 출토된 명문화 같은 경우에서도 그 대장해가 확인이 되었는데 이거와 같은 소성도도 비슷하고 거의 그 같은 사람이 제작했다고 보는 그 신안 앞에도의 신용리 건물지에서 여기서는 장인해인이라는 명문화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남 서남해안 장인 집단이 진도 용장성 기와를 제작을 하였고 삼별초가 항파두리성으로 입도한 이후에도 전남 지역에서는 항파두리성 이와 같은 문양의 구성이 아마 15에서 17세기까지 유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안막세입니다. 안막세 같은 경우에서는 항파두리성 1의 형식으로는 완도 법화사지, 강진 월란사지, 진도 용장성 등이 비롯하여 영장성 등이 있으며 항파두리 3 같은 문양의 경우에는 청주 흥덕사지와 보령 송주사지 등이 같은 문양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막세의 제작 기법으로는 이제 수막세 같은 경우에는 막세 뒷면에 평기화를 접합하는 일형으로 제작을 하였으며 종치형 암나시 신문법을 사용한 이형의 제작 기법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안막세 같은 경우는 한 문양의 두 개의 제작 기법인 이론과 사명이 모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파도리성의 기와의 제작 집단을 이제 크게 저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 봤는데요. 1그룹 같은 경우는 항파도리성의 항파도리성 수막세 135의 제작 집단으로 수막세의 등기와를 탄화를 하여 평기와의 구분을 하였고, 또 암수막세 세트 관계에 따라 탄할 문양을 달리하여 만든 집단으로 보고 있고, 이 그룹은 항파도리성의 2번과 4번 수막세를 제작한 집단으로 수막세 등기와 문양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제작한 집단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제주도 대몽 항쟁기 시기에 미국 기와는 미완성되는 단계로 미국의 변화 과정이 확인되는 단계, 13세기 때는 단계이지만은 항파도리성에서 확인되는 그 미국 기와 같은 경우는 언강 부분이 90도로 꺾이면서 정형성을 갖고 완성된 양상의 미구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기술을 갖춘 제작 집단이 있었고, 제지적으로 제주도에서 기와를 만든 집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의 이제 특징은 항파도리성과 법화사지의 평기와의 동일계 탄할 문양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원당사지와 수정사지의 경우 항파도리성과 동일계 탄할 문양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파도리성 축조 시기와 법화사지 1차 중창이 시기상 같고, 제지적 요소를 갖춘 항파도리성 1수막세와 법화사지 1에서 3수막세의 경우 문양 구상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두 유적의 기와가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기로 법화사지 2차 중창기와 원당사지, 수정사지 1차 중보수기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생산된 고려시대 암수막세와는 다르게 이질적인 문양의 암수막세가 육지로부터 수입되어 사용되는 시기입니다. 법화사지 2차 중창기는 중국의 원나라 양식 기와가 도입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원당사지 같은 경우에서는 탐나만호부라는 명문화와 그 원당사지 3수막세 같은 경우는 정치형의 앞날식 시문법을 사용하여 제작된 수막세가 확인이 되었고요. 수정사 같은 경우는 명문화 중에 김중강이 제주의 만호에 재임되는 기간 1383년에서 1385년으로 볼 수 있고, 충렬왕 26년 중창이 이루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유물의 양상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두 사찰 모두 원 지배기의 위세가 축소됨에 따라 중창의 개념보다는 중수 또는 보수의 개념으로 저는 이게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주 법화사지 같은 경우에는 개성 만월대라든지 용통사지, 몽골에서 출토되는 봉황운 수막세와 용문 앙막세 등과 비교가 되고, 이러한 기와의 양상이 개성 부근 13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화사지 4에서 확인된 범자문 암막세 같은 경우는 화선 운주사에서 온마니 반배옴이나 육자진원 수막세와 온파람 종자진원 암막세가 세트로 출토가 되었습니다. 봄자문과 이리문이 함께 나타나는 화선 운주사 같은 경우에서는 봄자문과 이리문에 함께 나타나는 형식으로 문양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기와 같은 경우는 접합각도는 직각을 이루고 있고, 연질계 소성의 그래도 고려시대의 봄자문 기와의 초기 형태로 보고 있고, 이게 아마 법화사지에서 나오는 범자문과 화선 운주사에서 나오는 범자문이 서로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학술대회가 2번이 연기가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회장님께서 강진 월남사에 오실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 중에 제주도의 기와는 전남 서남해안에서밖에 도입될 수밖에 없다. 현재도 부산에서도 배 타고 11시간이나 가는데 이 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해로 같은 경우도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전남 지역에서 제주도로 기와가 들어갔을 거라는 그 얘기를 하고, 좀 코로나로 지연됐기도 했고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살짝 좀 검토를 해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선 전남 서해안 지역과 제주도 교류 관계 문헌 기록을 조금 검토를 해봤는데, 전라도에서 자기류과 쌀을 팔러 오는 장사꾼들이 있었고, 이용록의 지용록에서는 기와를 만드는 사람을 바다를 건너 가까운 내부에서 데리고 왔다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또한 신증 동국묘지 승람에서 보면은 해남 일대에서 제주도에 내왕하는 배가 머무르는 곳이 있었고, 이 이반포라는 거는 제주도 배가 들어오는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현의 남사록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제주도를 왕래하는 공식적인 뱃길인 해남 관두량과 강진 백도도, 그때는 행정구역이 강진이지만 지금은 완도입니다. 그래서 강진 해남, 이 전남 서해안 일대에서 제주도로 가는 제주도로 많이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속탐나록에 보면 1300년대에 나주에서 출발하면 추자도까지 7일이 걸리고, 해남 탐진, 지금은 강진이지만 옛날에는 탐진이라고 하는데요. 탐진에서 출발하면 추자도까지 3일이 걸렸다는 기록도 확인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진 지역의 구심포 신증 동국묘지의 기록을 보면은 예전에 탐나의 사신이 신라에 조공을 할 때 배가 머물렀던 곳이 강진의 구심포라는 포구가 있는데요. 포구가 있는데 그래서 그 탐진이라는 용어가 쓰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82년도에 지도에서도 여기에 강진 일대 구심포가 나와 있고요. 지금 방금 얘기한 사료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전남 서남해안 일대의 해남과 그 강진을 통해서 제주도로 많은 교류가 있지 않았을까. 그 기와도 들어갔으면 이 해남이나 강진만 일대로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살펴보면 강진 원당사지와 수정사지 같은 경우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그 창자 유물들이 해남 신덕리와 진산리 일대 유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서는 창자 가마가 한 190여 기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생산품들이 금강유역을 비롯하여 영산강유역, 보성강유역, 남해안까지 다 그 유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그 완도 오드리 해저, 그 완도선에 침몰된 곳에서 확인된 유물들이 대부분 해남 신덕리와 진산리 일대의 유물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남 지역 진산리와 신덕리 일대에서 전남 지역에서는 여기 장흥 상방촌 유적과 신월리 유적에서 가장 많은 출토량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일대는 그 옛날에 이제 고려 장흥부의 장택현에 속한 마을로서 그 현재는 이제 수몰이 되었는데요. 장흥 탐진댐 수몰지구의 대규모 발굴 조사를 통해서 고려 시대의 유치항의 실체가 밝혀진 곳입니다. 지금 여기 상방촌 유적에서 다량한 기와들이 이제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서남해안 지역의 기와의 유통 관계를 조금 살펴보면 상방촌에서 확인된 유적들의 출토 막세가 보면 약간
남할 요초 양상들이 확인이 되고, 특히 지금 8+8협 중보급의 연화문 수목새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수막새의 동본 관계로 확인될 수 있는 유적들이 이 강진 월남사지와 영암 천왕사, 장흥 상방촌, 강진 병영성 등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강진 월남사지를 한번 살펴를 보았는데요. 강진 월남사지 같은 경우 남한요초 수막새의 양상이 이 지금 보이시는 한 9개 정도가 이제 세판과 복판, 복엽을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는데, 여기 2번과 8번 수막새 같은 경우에서는 진도 용장성에서 보이는 아이들과 그 동형화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좀 추정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진도 용장성 이 두 개의 막새 같은 경우는 진도 용장성 이전에 금사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시기에 해당하는 막새들입니다. 그 금사사라는 절은 그 삼별초가 들어오기 전에 그 최후의 아들이 만전이 그쪽에 금사사라는 절을 건립을 하였는데요. 이후에 지금 삼별초가 용장성을 지음으로써 사찰의 기능을 방어적인 부분이 많아져서 사찰의 기능을 잃게 되어 이제 그 월남사지로 만전이 근거지로 옮겼다라는 이제 옮겼다라고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장성과 월남사지는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으며, 또 용장성에서 출토된 청동 그릇인가 거기에서도 월남사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평기화 부분을 조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흥 상방촌 유적과 월남사지의 유물이 원당사지에 영향을 주었을 것 같고, 수정사지 같은 경우에는 이 장도 청해진이나 상방촌 유적, 진동 용장성에서 나오는 이런 그 선문 계열들이 수정사지의 모티브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여기서 보이면 수정사지 언자라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관자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찾다 보니까 완도 청해진에서 나오는 관자명 수키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면 수정사와 마찬가지로 볼록 튀어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구성을 관자와 관자문과 그 큰 사격자문과 그 동그랗게 볼록된 볼록된 양상으로 해서 완도 청해진과 거의 같은 문양의 구성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자명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오골문과 조합하거나 단독문으로 많이 되는 그 조합 문양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남 지역에서는 이렇게 격자문과 같은 조합을 이루고 있어서 이게 좀 특징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역 일대의 원당사지와 수정사지 일대가 다 전남 서해안권의 문양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들이 일부 이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기아 도입과 전남 서남의 기의 유통을 관계를 여기 해남권과 강진만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강진만에 여기서부터 이제 탐진강인데요. 이 일대로 진산리의 유물들이 이렇게 탐진강으로 들어왔을 것으로 보이고, 이 중간중간에 있는 게 지류 등을 통해 전남 지역의 서남해안 지역은 기와가 체계적인 유통 시스템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유통 시스템이 제주도까지 들어갔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우선 맺은 말은 시간상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